자, 226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요즘 많이 힘들죠. 네. 우리 코로나하고 싸움하고, 그 다음에 더위하고 싸움이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90여일이 남았죠. 그러니까 바짝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짝 신경 쓰자고요. 자,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우리 연습이 됐으니까 우리 한번 봐봐요. 자,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등기가 아닌 것. 직권 등기 아주 중요해요. 이제 직권 등기가 아닌 것. 자, 1번과 관련돼서 한매건 실행에 의하여 실행에 따라 줄잖아요.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한매건 나왔다. 그럼 아까 숙제했던 거 행직 이렇게 다 나와야죠. 행사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그래서 1번에 행직 생각해야 되고요. 자, 2번에 매각이라고 줄잖아 봐요. 매각과 관련돼서는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야. 그래서 관공서, 저 백인 촉탁 등기가 되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제3자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되되,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자,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가 된다?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직권 말소. 그래서 3번도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기억해 둘 거는 이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야. 직권 99.8%는 직권 등기. 그러면 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조심할 것. 요 두 개를 꼭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계약상 공여물의 뜻.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 신청이다. 자, 여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 2가 포인트예요. 2가 붙었다 그러면 명령 등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명령 등기가 아니라 뜻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직권 등기로. 우리 4번은 직권 등기. 그래서 요 두 개를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할 때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뜻이죠. 그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여기에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옆에도 또 하나 써놓을 거는 우리가 토지. 자, 해당구. 그래서 직권. 그 다음에 주등기. 그래서 토해직주. 우리가 자꾸 등기는 이해도 필요해요. 근데 등기가 왜 안 되느냐? 자꾸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등기는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은 기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틀을 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려면 이해할 틀이 있어야죠. 이 틀을 이해를 못하니까 암기가 안 되니까 등기법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우리 지적은 확실히 외우면 되지만 우리는 등기는 외워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외워놓되 그걸 이해를 해줘야 등기법을 접근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본적인 틀을 외워야 돼. 그래서 뜻이 들어갔다. 99.8%는 직권이다. 그러면 계약상 공여 부분의 뜻의 등기는 여기에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계약상 공여부는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죠. 그래서 단독 신청. 그래서 아까 규단이라고 우리가 숙제해달라고 그랬고요. 자,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는 뭐가 붙어야 돼? 2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그 틀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등기가 된다라는 거네.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권리, 보전 설정 이전, 보전을 위해서 가처분 등기를 한 후 해당 가처분 권리자가 보전 설정 이전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가처분 등기 해당이죠. 그래서 요 해당을 줄쳐놓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당해 가처분 등기죠. 그래서 당직. 그래서 자,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돼.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직권 등기가 아닌 것 정답은 2번이고 그러면 매각이라는 것은 법원이니까 이 신청이 없으니까 법원은 관공서 촉탁 등기다. 이렇게 자꾸 스스로한테
반문을 해봐야 실력이 늘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는 1번은 자주 나오니까 한매권 행사, 행직 다시 외워야 되고, 자, 주등기가 부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직권 말소고,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다. 그래서 대직권 뜻의 등기는 그러면 토해직주, 계약상 공유문은 규단, 단독신청, 이거에 따른 뜻의 등기, 즉 명령, 당의 가처분은 즉 당직, 이렇게 해서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직권 등기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대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또 대의와 관련돼서. 대의는 그러면 어떻게 또 틀이 잡혀야 돼요? 요거죠. 자, 제3자 예한 신청과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 제3자 예한 신청, 즉 포괄 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요 세 가지가 있죠.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위 신청이라는 것은 요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네. 그래서 대위 신청도 제3자 예한 신청이거든. 그러면 우리 1번 보죠. 자, 대의 등기 신청 정보에는 대의 돈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해야 되며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지 반드시 판결문, 공문서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사문서, 공문서 모두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자, 채권자와 채무자를 등기 신청권을 대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하는 것은 아니다. 자, 등기 신청, 즉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3번의 판결에 의해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대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만 제공해야 된다. 자, 대의 등기는 자, 채무자의 주소 증명,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 증명 정면이죠.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주소 증명, 등기가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거든. 4번의 대의 등기는 채권자를 보호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도 포함된다. 아니죠. 불리한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 대의 등기와 관련돼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고요. 자, 5번의 채권자 등기 신청 시 채권자의 성명, 주소, 대의 원인을 증명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과 관련 거죠?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이네. 자,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뭘 생각하라? 개념을 생각해야 돼. 개념이 생각하면 영어는 채권자 대의 신청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자, 등기 신청인.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행사하고요. 자, 채무자 명의로. 이때 채무자는 뭐예요? 등기, 권리자야 돼. 권리자로.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의 법적 성질은 뭐냐? 바로 등기 신청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 신청권. 자, 그러면 채무자가 등기 신청권이 없다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겠죠. 우리가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31회 때 박스 문제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명의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등기 권리자. 이때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에 돼야 돼요. 불이익을 받는 자는 안 돼. 그래서 이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놓고요.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죠. 신청인은 누구예요? 채권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죠. 불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짝퉁,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되고, 자,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을 골라야 돼. 그래서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30일에 대박스 문제로 출제됐지만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15번의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는 것. 자, 15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우리가 풀어 놓으셔야 되고, 자, 230페이지 문제 18번. 자, 저 칠판 지우고 있을 테니까 한번 꼭 좀 풀어봐요. 자, 문제 18번. 자, 문제 18번과 관련돼서는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야.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거는 조금 전에도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1번 가보죠.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잘라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사립학교는 등기 신청할 수 없으며 학교 명의로 학교 법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오케이, 맞죠? 자, 그러면 사립학교 무슨 명으로? 재단 명으로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으로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으로 국립학교는 국가 명으로 등기되죠.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특별법에서 설립된 농협협동조합 줄잖아요. 농협협동조합은 법이니까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 자체로 등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민법상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되지만 합의로 등기되죠. 근데 우리 농협협동조합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만 엄면의 경우는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자체로는 100% 안 돼요. 자, 5번과 관련돼서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 즉 구로동 조기 축구에 그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문제 18번은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문제 20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20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짜리야. 판결에 안 등기.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판결. 자, 판결에 안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네. 그러면 1번 지문 한번 보죠. 문제 20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공정인의 공정을 받고 공정정서로 첨부한 경우 잘라봐요. 공정정서 줄 찾아봐요. 공정정서는 진정성은 확보되지만 강제 집행력은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신청이어야죠? 공동 신청에 의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X.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판결 주문의 등기 원인의 기재가 없대요. 그 기재가 없대. 그러면 판망일을 땅땅땅 두드려요. 그래서 판결 송달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이 바로 등기 원인 일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송달일이 틀렸네요. 판결 선고일이 된다는 거야.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모두 제공해야 된다.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의무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제공하거든. 그러면 결론자도 3번은 결론 X가 되는 거네. 자, 4번 질문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 공단이야. 공단 생각이 나야 되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성사한자, 패소한자, 원고, 피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퍼펙트하네요. 자, 옳은 거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후 잘라봐요. 자, 이행 판결이죠. 자, 판결은 10년의 시효에 걸려. 우리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야.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로서 10년이 경과했는지 경과하지 않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럼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자,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문제 20번은 우리가 봤을 겁니다. 문제 20번 판결의 한득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문제 18번 별표와 5개짜리고 문제 20번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러면 이걸 테두리로 해서 문제 21번은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문제 234페이지 문제 22번 풀어보세요. 자, 20번. 자, 봅시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습관 드렸죠?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 보도록 하죠.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죽도록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기본적으로 하나죠. 자, 건저당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건저당 건자는 임의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소개받을 수 있죠. 자, 3번의 가벌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외신이 사망한 경우 어뢰 상속인 병은 각각 공동으로 병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뭐가 생각나겠죠? 그래요. 상속인 등기, 즉 포괄 승계인 등기야. 포괄 승계인 등기와 관련돼서는 인공 생각을 해줘야 돼. 공동 신청이라는 것. 자, 3번은 또 30일에 때도 출제가 되고요. 자, 가벌 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서나 등기원인 갑인 경우 최종 매수인 정가 정은 을과 병을 공동으로 대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합의라는 것이 없으니까 대의 신청이 대의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4번도 맞네요.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민법상 조합을 등기 의무자 건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된 건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 신청 부적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고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틀린 거.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1번, 3번, 5번. 요 3개 지문은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풀어봤고, 문제 20번. 자, 20번인가요? 자, 20번. 자, 문제 22번이네요. 미처점 22번. 자, 22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문제 24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4번. 자, 요거는 이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꼭 한 문제 풀고 가야 돼요. 전자신청. 자, 신청이 나왔다. 꼭 점검해 줄 거. 무슨 신청을 봐야 돼요? 자, 전자신청이냐, 방문신청이냐 꼭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산정보 처리 절개에서 등기신청, 전자신청과 관련된 설명적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한번 보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 유형은 소유권 이전 등기 10회 18조로 제한하고 있다.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번에 전자신청을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한 정보 처리 조계에서 저장될 때 자동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오케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도 이미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전자신청은 4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둬야죠. 전자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예,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누군데요? 변호사, 법무사가 되죠.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그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5번은 법인은 사용자 등록 절차 없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 특히 몇 번을 조심해야 돼. 특히 2번을 조심해 놓고요. 자, 3번 조심해 놓고 4번. 자, 2, 3, 4 기억해 놓고 특히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자격자 대리인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비법인은 자, 비법인과 관련돼서 비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과 관련돼서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문제 24번과 관련돼서 4번 특히 비법인 요거 X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러면 문제 24번 전자신청 꼭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신청은 뭐 25번 있고요. 문제 25번도 전자신청이고 문제 26번도 전자신청이야. 그러면 25번, 26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본인이 풀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9페이지 몇 번으로 가죠? 22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239페이지 27번 풀어보세요. 자,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 봅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서 행해지지만 잘라요.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맞네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 방문 신청의 경우 방문 동그라미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12시까지 영수증 즉 등기필 정보를 작성 발급한다. 오케이. 자, 3번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를 했대. 그러면 등기 좀 해가라, 등기 좀 해라.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에게 상대로 등기를 좀 받아가라.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네. 자, 건저당 이전 등기, 부기 등기는 주등기인 건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 신청에 의해서 말소해야 된다. 요 4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예요. 자,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무슨 말소가 되죠? 바로 직권 말소가 돼. 직권 말소가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제 27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결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예요. 우리 등기법도 나오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지문을 틀을 잡아서 지문을 이해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문제 4번과 관련돼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야.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는 방문 신청의 경우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이 돼. 그러면 권리자가 관인하는 거중 1인이에요. 거중 동그라미 1인 이하가 하면 되지만 정정에 대해서는 저는 날인이야. 정정 그러면 저는 날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7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8번 별표 3개짜리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8번과 관련돼서 올해 대비를 해둬야 돼.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등기 신청 홍보의 기록사항으로 틀린 것. 필요적 기록사항이냐, 임의적 기록사항이냐. 이걸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죠. 자, 틀린 것은 물어봤으니까 X 우리가 잡아보죠. 1번입니다. 자, 판매 특약에서 돈, 매매대금과 매매경,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오케이. 자, 2번과 관련돼서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건저당 설정이라는 뜻, 채권, 채거액, 채무자,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자, 3번, 4, 2번도 맞고요. 3번과 관련돼서 임차권, 임차권에 있어서 차임 범위, 특히 범위가 올해 추가가 되죠. 임차권에서 차임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그러면 3번도 맞고요. 4번도, 그럼 4번은 잘 보셔야 돼. 실수하지 말아야 돼. 소유권 보전 동그라미.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 연월일이 없죠. 그래서 4번은 X예요. 그래서 우리 4번이 작년에 31회 때, 자, 30회 때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 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논의하게 했어요. 자, 5번의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권자, 채무자, 대위원인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겠죠. 그래서 문제 28번을 샘플로 잡아서 영어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올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 28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고 별표가 3개짜리야.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면 문제 28번을 풀었으니까 문제 29번을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기록상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지문과 가까이 부동산을 합의로 취득한 경우 합의라는 뜻을 기록하며 거기까지 잘라요. 합의는 전부에 미치죠. 그러면 합의자의 지분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은 결론적으로 바로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되죠. 그러면 합의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가 없어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1번은 X가 됩니다. 자, 이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신청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오케이. 3번에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야 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차임과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 필 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성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로서 한정하여 제공한다. 그래서 성산 등기 의무자, 특히 이 5번 지문에 대해서 매년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신청 바짝 쓸까? 자, 29번에서 1번 별표 하나. 1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4번, 자, 4번 지문 별표 하나. 자, 5번 지문에 대해서는 별표가 3개짜리고요. 우리 자,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5번이에요. 그러면 문제 29번과 관련돼서 1번, 4번, 5번 요거 반드시 3개 지문은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거. 그래서 문제 9번의 문제, 자, 2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자, 32페이지, 32번으로 가보죠. 234페이지, 32번. 자, 32번과 관련돼서 금융계약서에 금융계약서. 자, 금융계약서 줄 한번 써놓고 우리 금융계약서 그러면 뭐가 포인트예요? 자, 계약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자, 원칙입니다. 자, 계약을 무사 통과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점검하라.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과했다. 부동산인지를 점검하라. 자, 부동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자,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원칙이 있으면 A가 있겠죠. A는 자, 소송 사기를 벌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결서나 조서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검인계약서와 관련돼서 옳은 것은 우리 한번 몇 개 풀어봅시다. 옳은 것은. 그러면 이걸 테두리로 해서 갖다 붙여보자고요. 자, 신탁해지 확정서를 등기원이 증명정보로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해지 확정서니까 뭐예요? 이것도 받아줘야 되겠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1번 X.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의 검인을 받아. 자,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했대. 공유물을 분할한 겁니다. 자,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등기 원인 증명 증명서에 검인을 받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3번이 되겠고요.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등기 혼인 증명 정보가 집행령 판결서 찾았다. 판결서와 그 조서는 검은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3번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3번도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동그라미. 말소니까 뭐예요? 말소. 우리는 말소가 아니라 이전해야 되거든. 그럼 말소는 검인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4번도 결론적으로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동일 집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받아서만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한다는 거예요. 검인계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 32번에 옳은 것 골라라. 정답은 2번이 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돼. 특히 3번 지문하고 3번하고 5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개 지문은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검인계약과 관련돼서는 원칙,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는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고 그래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판결서 그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 판결서나 그 조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3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고요. 자, 문제 32번을 풀지 않으면 문제 33번은 본인이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34번. 자, 별표 3개짜리. 자, 우리가 검인계약서, 토지거래허가증,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격증명, 그 다음에 인감증명, 등기필정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필정보와 관련돼서. 그래서 문제 34번은 별표가 3개짜리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상기하고 갑시다. 자, 제공과 관련돼서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 X. 그래서 제공 X. 자,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 문제 34번의 기초 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등기필 정보는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요? 진정성 확보. 그러면 제공 X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보장되면. 여기에서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판결에 한 등기. 판결은 원칙적으로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래서 제공 X. 성산 등기 의무자.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 지금 제일 많이 출제된 거.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고요. 자,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제작성 X야. 그러면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초 배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봅시다.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보도록 하죠. 전세금 말소 등기나 전세금 말소 등기 신청서에도 신청 시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공동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1번은 O. 2번은 유증을 언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요. 유증은 공동 신청이죠. 그래서 유공.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유증은 공동 신청이야. 유공. 공이죠.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라는 거네. 3번의 소유권 보전 등기 잘라요. 단독 신청이죠. 상속을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요. 여기에서는 본등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가등기 필 정보가 아니라 오리지널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면 가등기 필 정보를 가름할 수는 없다. 오케이. 본등기시니까. 자, 성산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이게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겁니다. 성산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 그래서 성산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문제 34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고요.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이 3개를, 4개를 우리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의무자가 없다. 단독 신청이자 제공 X.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 X. 판결에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된다. 제작성과 관련돼서 제작성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3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제공이야 작성이 아니라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돼서 반드시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넘겨보냐면 나머지는 이제 풀어봐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쭉 한번 넘겨보시죠. 자, 문제 249페이지 38번을 갑니다. 자, 자, 38번 문제. 자, 열어봐서. 자, 나머지는 등기필 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자, 샘플 문제는 34번으로 잡았고요. 자, 그러면 249페이지 뭐예요? 바로 농지 취득 자기증명. 요거 조심해야 돼. 자, 249페이지 38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나왔다. 일단 민법으로 가서는 이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 잡아놓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관련돼서 취득은 뭐예요? 자, 계약이죠. 계약과 관련돼서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돼서 계약,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요. 그래서 유상계약, 무상계약 괜찮습니다. 일단 계약해야 돼.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돼서 일단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돼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요. 그래서 계약해야 되고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서 문제 38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럼 결론적으로 자, 궁극적으로 계약이 아닌 것. 그러면 1번의 상속이 뭐예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잡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걸 꼭 한번 잡아달라는 거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다시.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계약해야 되고 계약 중에서도 유상, 무상,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는 거. 문제 3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자, 뒷장을 넘기기 전에, 자, 251페이지 한번 열어봐요. 자, 251페이지 문제 40번. 요거 한번 기본적으로 풀어놓자고요. 자, 문제 40번.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종중 등기.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밀양박씨, 종중 대표자죠. 종중 대표자는 등기 신청인, 등기 명의는 밀양박씨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는 각구란에 종중 명칭 외 종중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록된다. 오케이. 종중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요구된다. 종중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죠. 자, 3번과 관련돼서 정중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공해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제출해줘야 돼. 그러면 자, 2번과 관련돼서 3번이 그러면 X가 된다라는 거래. 3번은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의 종중청의 결의서는 종중의 등기 의무자 요걸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 줄잖아요. 자,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누구 거? 의무자 거 제공해 주죠. 의무자 거 제공해 준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4번이 아주 중요한 4번이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요 4번은 맞고요. 자, 5번에 종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으로서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면 된다. 대표자 걸 제공해 줘야 되겠죠. 특히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것, 특히 4번이야. 4번 지문에 대해서 꼭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고 특히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과 관련돼서 박찬호, 장학회, 구로동 조기축구회, 밀양 박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요 4개는 꼭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꼭 좀 정리해 두고요. 문제 4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저기 문제 41번과 관련돼서는 같은 맥락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특히 41번에 벌어서 2번 지문을 한번 봐봐요. 자,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4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꾸 풀어봐야 돼, 등기법은. 풀어봐서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져가면서 우리 깨져가면 뭐의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을 한번 느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2번과 관련돼서 인감증명 요거 하나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42번과 관련돼서는 특히 인감정명과 관련돼서 인감정명이 나왔다. 자, 인감정명은 항상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첫 번째. 자, 방문 신청에 한해서 적용이 있어요. 전자 신청은 적용이 없다. 이걸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자, 등기의 진정성. 모든 서류는 진정성에서 시작해서 진정서로 끝을 맺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됐다. 그때는 제공 X라는 거 기억해 두고, 세 번째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죠. 자,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 준다고.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하게 돼 있어요. 제공이라는 거예요. 자, 등기 의무자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원래 소유권 명인자, 원래 소유권 명인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럼 미리 우리가 한번 찾아놨었죠. 두 개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앞에 있는데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란 제공 X라는 거야. 그럼 또 하나는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 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는 제공 X라는 것. 미리미리 우리가 찾아 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숙지해야 돼. 인감정명 유효기간은 몇 개월? 3개월이 돼. 3개월. 재국민이냐 재교민이냐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 42번과 관련돼서 요거 인감정명 이것도 뭐요? 딱 하나 풀어놓자고요. 인감정명과 관련돼서 문제 42번과 관련돼서 다시 자, 첫 번째 방문 신청에는 한해서 적용이 있다.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 의무자, 원래 소유권 명인이 등기 의무자만 제공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 즉 부기 등기야, 부기 등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 둘 거는 일단 인감정명을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하고 말소를 먼저 찾아요. 그럼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었다. 제공 X.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말소, 제공 X라는 거. 그러면 문제 42번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 가보죠. 자, 1번에 거주하는 재국민, 줄잖아요. 재국민은 뭐예요? 재교민하고 재국민은 달라요. 재국민은 C는 우리나라시,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이야. 그래서 재국민은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정명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재국민이 아니라 재교민이어야 돼. 교민. 재교민은 C는 우리나라 시지만 국적은 딴 나라 국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그러면 X 바로 찾아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인감정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서 또는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는 뜻의 본국관공서의 정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정인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인감정명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자, 3번에 법인 또는 애국회사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소의 정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정명을 제출해야 된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 대표자, 대리인의 관리인의 인감정명을 제출해야 된다. 정년을 언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 인감정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용을 제한 나머지는 상호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두고 특히 5번과 관련돼서도 조심해서 따라놔야 돼요.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이걸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복습하고 다시 쉽시다. 방문 신청 한해서 적용이 있다.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 X다.
등기무죄의 원래 소유권 명인이 제공해줘야 되는데 특히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